국유본의 대한반도 전략 정리 일부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유본 대체 한반도에 무엇을 원하는가?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화도 많이 진행되었죠.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별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국유본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재앙을 던지죠. 재앙을 던져놓고 거기에 위기에 사람들이 체감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잖아요. 설마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문재앙, 이런 문재앙이란 표현, 인드라가 문땡, 문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틀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재앙이란 표현은 이거는 국유본이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일개 어떠한 장명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문재앙 그래서 왜 문재앙들은 문재앙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재앙을 만든 거죠. 극단을 보여준 겁니다. 저런 식으로 문천지 파쇼 정권이라는 것이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가 있을 때 이때 한국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안보 전략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국이냐 일본이냐 친밀하는 최상의 가치, 그러니까 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친중이냐 친일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반중이냐 반일이냐 이런 어떤 데서 당신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브레진스키가 세 가지 얘기를 했죠. 핵국가가 되는 것, 자주다. 그 다음에 중국에 붙는다. 일본과 협력한다. 근데 처음부터 일본과 협력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극위원회에서 보듯 국유본은 한일 간의 어떤 보다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죠. 그러기 위해서 반면교사로서 하나의 친중 파쇼 정권, 몽골 박사가 문천지를 지지했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국유본의 기획이었다. 트럼프와 문천지 정권, 시진핑 정권, 그리고 아베 정권, 대만 정권 모두를 임명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극악한 시나리오를 짠 것이다. 각국의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유본을 바라볼 수 있게 돼. 물론 우리는 국유본을 바라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반정부가 되는 거죠. 그걸 원하고 그러한 정부로서 바이든이 등장하는 거죠. 바이든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필이면 왜 바이든이야, 샌더스가 아니라. 국유본은 샌더스 같은 경우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샌더스도 국유본 인물이지만 일부러 나온 떡밥이에요. 이따가 외교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문천지 같은 극악한 파쇼 정권을 내서서 한국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들의 말과 실제 행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진심이 1g도 없는 저들의 민주주의라는, 자유라는 여러 가지 그 말잔치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파시즘, 폭력, 인권 말살밖에 없는 것을 한국인들이 똑똑하게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그죠. 국유본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 아주 크게는 통일이죠. 한반도 통일인 겁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고 있다,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지난 5년간은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단번에 바뀌진 않더라도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바뀔 것이다 라고 인드라가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대선은 22%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78%가 대세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2015년의 한국 총선, 그 다음에 지난 트럼프가 개입했던 지방선거, 여기에는 부정선거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그 당시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4.15 부정선거가 확실합니다. 100%라고 인드라는 확신하죠. 그래서 앞으로 투표하지 않겠다. 이 문제 진상규명되지 않는 이상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100%이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의 대선은 그렇지 않고 22% 의혹만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최소치로 잡아도 78%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증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현재 인드라가 볼 때 미국의 대선은 심증은 많이 가는데 물증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끝까지 투쟁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한국에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트럼프와 펜스와 미국 공화당이 열심히 투쟁할수록 우리는 문천지는 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조중동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고 국힘 지도부는 더더욱더 공화당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가? 라는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끝나든 아니든 그것이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미국 대선도 저렇게 의혹이 많은데 그래도 미국은 저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한국은 뭐냐? 덮으려고 했지 않냐 하면서 반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더 폭발력 있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것이 트럼프가 투쟁할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면 트위든이 점점 정책이 가운데로 모아진다 이거죠. 바이든은 더더욱더 이쪽 진영에서는 그것도 국민이 의도한 건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잘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중 정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CFR이 이미 공표했지만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리고 설사 기적처럼 국회의원이 그것까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1%, 5%의 가능성으로 트럼프가 재선됐더라도 1기 때의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동맹의 소중함, 주한미군 철수 따위 같은 얘기는 하지 않고 동맹의 소중함 이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펜스를 통해서든 트럼프를 통해서든.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쉽게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자꾸 부정선거 시비를 계속 걸수록 정책들은 점점 더 한반도에 유리해지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 반면에 문천지 파쇼 정권에게는 최악으로 달린다. 문천지 입장에서 최악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서 트럼프가 말도 못 꺼내게. 펜스가 트럼프 배신 때리고 이런 상황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이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거고. 뭐 이런 거지. 지금 같은 상황이 문천지 파쇼 정권에겐 최악이에요. 이것은 또한 국힘당에게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EPP야 20대인 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중국 유학생입니다. 로스차일드 정반합의 원리는 아니에요. 인드라가 저번 이제 저기 뭐야 그분 그냥 시대정신이라고 할게요. 그 시대정신분하고 인드라가 이제 공감하는 게 아돈으로의 정과 반만 있고 합은 없다. 합은 없다. 이건 정반합이 아니에요. 인드라는 해겔 변주법을 과거 자파할 때 그리고 구본론 초기에 구본론을 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 이 해겔 사상이거든요. 해겔 변주법. 구본론이란 무엇인가 해서 도움을 줬던 게 변주법인 걸 인정하지만 근데 인드라가 근래에 보다 구본론을 정립하면서 정과 반만 있고 합은 없다. 아도르누 부정변주법 그 다음에 데리다 해체론 여기에 더 영향이 크다. 그리고 해겔 부정 그것은 인드라는 벗어 던졌다. 그것은 합은 없다 라는 얘기죠. 합은 없어요. 합이 있다면 78대 22가 필요 없죠. 78대 22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게 합쳐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정세에 따라서 지금 78대 22로 물과 기름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스차일드님. 질문 주실 분 없나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든데 지금은 앞으로 국유본은 바이든이 우선 그러니까 인드라가 늘 강조했던 국유본의 대한반도 정책 바이든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트위든 정세가 지속될수록 이 국투본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 말을 듣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 국투본이 잊혀지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4.15 부정선거 전까지 이한 인드라가 현자라고 인정했고 4.15 부정선거 지나고서는 이렇게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유효 기간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는 트럼프 시기란 말이죠. 지금 트럼프 시기가 아니에요. 바이든 트위든 정세고 바이든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설사 기적처럼 트럼프가 2기를 구축한다 할지라도 당선된다 확정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든 정광훈 경우와 다르게 된다. 국투본은 그렇게 인드라가 강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투본이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살아남는다. 국유본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어떻게?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국제정사를 모르는 음물한 개구리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국유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세 이런 거 이해 못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드라가 강조할게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다들 싫어하죠. 근데 트럼프가 대안을 세웠던 게 누구죠? 마두로 말고 2명의 대통령 했잖아요. 그랬을 때 문체현지 정권, 파시오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문체현지 파시오 정권이면 맹꽁이 정권이면 당연히 마두로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두로 지지 안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문체현지 파시오 정권은 아는 거예요. 트럼프 말대로 한 거라고. 트럼프 가장 밑에 따까리였기 때문에 아니 친중 정권인데 왜 마두로를 지지 안 해? 왜 자지 안 했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국제정세로 설명해 보세요. 아니 같은 우파면 같은
잘 파쇼인데 왜 마두로를 지지 않아? 문천지 파쇼가. 그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설명한 사람이 없어. 왜 문천지 파쇼 정권은 마두로를 지지 않았어? 이거에 대해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정세,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민드라가 강조하잖아요. 이 지금 CFR 보고서에도 있는데, 리포트에도 있는데, 바이든이 확정이 되면 가장 발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문천지 파쇼 정권, 시진핑, 마두로예요. 네? 마두로 정권 바뀌어요. 마두로 정권이 바뀝니다. 왜? 본보기로 바뀌어요. 트럼프가 강조했던 게 뭐죠? 네? 극좌 사회주의 세력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하는 구건론 관점에서 버니 샌더스하고 트럼프는 과거에 같은 혼잡하다. 뭐 그래서 그냥 다 구현 인물이야. 트럼프하고 버니 샌더스는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했고 폭스 TV에서도 버니 샌더스로 인터뷰했잖아. 네? 왜냐하면 손뼉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좌익사회주의, 좌파쇼들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바마 정부 때 IS를 키우듯이. IS가 막 떠들썩해야지 오바마의 명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IS를 누가 키웠죠? 오바마가 키웠어요. 인드라 분명히 강조했죠. 근데 트럼프 때는 IS가 사라졌어. 왜냐하면 트럼프는 IS하고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이슈에서 사라져버리니까 IS가 소멸한 건 아니지만 국제 이슈에서 사라졌잖아요. 바이든이 되면 다시 IS가 부상할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IS를 키울 거라고요. 마치 반쪽 정권을 키우듯이, 문천지 파쇼 정권을 키우듯이, 시진핑을 키우듯이, 마두를 키우듯이 IS를 키울 거라고요. 그렇듯이 트럼프는 필요했어요. 자기 이념을 위해서 시진핑을 키워야 되고, 패스트 프렌드, 100%. 시진핑은 나의 친구, 반쪽 정권은 나의 친구. 문천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아베는 나의 친구. 이런 식으로. 터키 에르도안, 마두로 이렇게 다 키운 거야. 서로 이렇게 딱 합이 맞은 거예요. 그때 그 구도가 사라지고 바이든 때는 IS가 뜨고 대신에 여태까지 트럼프에 그렇게 적대적 공존했던 애들이 싹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모르고서 어느 우파 이념의 허칠 아래 빠지면은 형제자매고 없는 겁니다. 모태통 파쇼 정권 때 자기 부모 팔았잖아. 이념이 다르다고. 이념에 혹하지 마세요. 국기본은 좌우 이념에 다 양손에 떡 들고 있습니다. 국기본이 좌파 우파 좌파쇼 우리 파쇼로 다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중국 유학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드라님. 시진핑이 내려오면 중국은 국군이 기우나요? 동탁 시진핑이죠. 동탁 시진핑. 역할은 시진핑의 역사적 역할은 동탁입니다. 동탁. 왕후닝은 이유고 책사 이유. 동탁이 되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한나라가 무너지고 후한이 무너지고 5, 16국의 시대로 접어들죠. 5, 16국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것이 5, 16국으로 접어들면 그때와 다른 차이는 뭐냐면 중국인들은 더 지금보다 시진핑 시대보다 훨씬 더 난세지만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동탁 때 시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게 역사적 차이죠. 난세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난세로 갈 수밖에 없다. 공산당의 역할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국힘에 그 뭐 이렇게 짜증나는 애들, 예? 못 모르는 거지. 걔네들도 국제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예? 국제정세를 모르는 거야. 국기본이 냉정하잖아요. 예? 냉정해요. 예. 어느 세력에게만 100% 혜택을 주는 건 없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누렸다면 문천지 파시 정권과 함께하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몰락할 때 같이 몰락한 세력이 바로 이중대였던 그 당시 한국민주당, 한민당, 예, 그 세력이 유치송, 걔들 같이 무너졌잖아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국힘 지도부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인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해요. 필요해서 이중대를 만든 거죠. 지금 국힘은 이중대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들아 있죠. 트럼프가 2기가 되더라. 트럼프 2기가 되면 소규모 교체가 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교체가 된다. 이 대규모 교체라는 건 뭐고 소규모 교체라는 건 뭐냐? 먼저 대규모 교체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제 반쪽 민주당이 야당이 이중대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중대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 국힘당이 반쪽 민주당의 이중대였잖아요. 예. 완전히 각각 을이 바뀌는 시대로 접어든다. 내년부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예.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 아닌데 점점 가불관계가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지금 반쪽 민주당에서 계속 이중대 애들이 나올 것이다. 이중대 애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점점점 이중대가 주류가 돼. 반쪽 민주당의 주류가 됩니다. 반쪽 민주당의 이중대들이 민주당에서 주류가 됩니다. 그런 거 언제 느꼈죠? 이명박 정부 때 반쪽 민주당 애들의 이중대가 누구였어요? 손학규. 한나라당에서 갔잖아. 손학규가 대표됐잖아. 손학규가 반쪽 민주당 대표가 된 건 국의원의 힘이에요. 그렇듯이, 네. 지금 김종인이 대표잖아. 국힘. 이게 대규모 물갈이에요. 그래서 반쪽 민주당이 이중대가 됩니다. 야당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대규모 물갈이가 이런 거예요. 네.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국힘은 이중대로 만족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부가. 네. 트럼프 체제가 계속되면 거기서 만족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들어섰다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예, 세수는 세부대에 새 인물로 교체하고 싶어 해요. 그쵸? 싶어 한다고요. 그렇다고 이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몰락하는 건 아니지만, 예, 단계를 거쳐가면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바뀌어가면서 뺏긴다 이거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2015년부터 반쪽민당이 애들이 세력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예? 반쪽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결국은 국기본이 문천지한테 그 세력, 친문 세력한테 힘을 실어줬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그와 유사하게 될 것이다. 예? 유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같진 않습니다. 유사할 뿐 같진 않아요. 또 새로운 어떤 현 정세와 비추어서 약간 새로운 면이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인드라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드는 거지 똑같이 역사적 과거에와 똑같이 일어난 법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시진핑이 아무리 파시오고 인드라가 딱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동탁이라고 표현했지만 삼국지 시대가 난세잖아요. 그때와는 또 다른 난세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당시에 삼국시대 때는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대였지만, 예, 오히려 이 난세가 오늘날 중국인들이 진정 원해야 된다 라고 인드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난세를 원해야 돼요. 이대로 시진핑 파쇼 통일국가로 가면요 고생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더 큰 재앙이 중국인들에게 떨어진다 이거죠. 차라리 찢어져서 사는 것이 중국인 개인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과 중국인의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이지, 지금처럼 중국 최고, 세계 최고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가는 것은 당신들에게 재앙만이 다가올 것이다. 10억 인구 중에 15억 인구 중에 한 10억 정도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3억이든 15억이든 살아남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보장받는 사회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난세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난세로 가야만, 동탁 시진핑을 제거해야만이, 그리고 난세로 가야만이 그것이 중국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지는 길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국유만의 전략 전술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인들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시진핑 파쇼 정권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중국共产党이 설사 붕괴해서 다당제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은 무조건 중국인에겐 좋다라는 겁니다. 인드라가 이념적으로 중국共产党을 뭐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인드라는 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냉정하게 실리와 여러 가지를 조건을 따졌을 때 중국인들은 시진핑 공산 파쇼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당을 뭐 다당제로 바뀌든 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가고 중국을 분열시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중국 고위 공산당들은, 관료들은 인드라 방송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살 길인가를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드리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 이 양쪽의 구변 정세 속에서, 트이던 정세 속에서 구변 공산당 관료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고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에게 남는 것은 재앙일 뿐인데, 재앙밖에 남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